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12월 들어서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어제는 6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는데요. 오늘도 45명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 확진자가 많아 방역에 비상입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하루 4,000명 넘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학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지급이 좀 급하니까 조금이라도 우선 급증 바로 전화했어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제주 시내 한 중학교에서는 19명이 확진돼 나흘 만에 47명으로 늘었습니다. 학생 감염이 빠르게 번지자 10여 개 학교에서 전체 또는 부분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2,500명 넘는 학생들은 등교 중지 상태입니다. 최근 전체 확진자 가운데 10대의 비중은 32.9%, 9살 이하 11.1%와 더하면 44%로 절반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만 12세에서 17세까지 백신 접종률은 32.3%에 머물러 방역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여파로 확진자가 급증해 어제는 61명으로 지난 8월 15일 64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오늘도 오후 4시까지 45명이 추가됐습니다. 제주 시내 한 교회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20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공동으로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청소년을 포함한 미접종자의 백신 접종을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지금 소아, 청소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백신 접종이 확산세를 잠재울 유일한 대안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중증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접종해 주시고 접종 전까지는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교육청도 만 12세에서 17세 사이 학생을 둔 학부모 15,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희망자에 대한 단체 접종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경찰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없던 다른 마약 사범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포 과정에서 긴급 체포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마약 사범을 잡은 해당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경찰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위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A 경위는 지난해 8월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 객실을 덮쳐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남성은 범인이 아니었고 A 경위는 곧바로 다른 객실에 있던 범인을 붙잡아 오인 체포된 남성을 풀어주려다 객실에서 마약 등을 발견하고 관할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약 1년 뒤인 지난 7월 A 경위는 검찰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인 체포한 남성을 1시간가량 잡아둔 과정에서 긴급 체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신병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은 피의자 인권과도 연관돼 소홀히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징역 10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체포된 두 남성의 외모가 비슷하고 숙박업주도 오인의 객실을 안내한 점, 그리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지만 상부에 보고하는 등 사실을 숨기려는 고의성이 없다는 겁니다. A 경위는 법원의 판단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안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제주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검찰이 일부 과오를 직무유기죄로 기소해 경찰 조직에 미친 악영향이 크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A 경위가 직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렌터카 예약업체가 고객들의 예약금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업체는 고객들의 예약금을 렌터카 업체에 전달하지 않아 예약이 무더기로 취소되자 경영난으로 폐업하겠다며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7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대금을 받지 못한 렌터카 업체들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주 표선고등학교가 공립 아이비 월드스쿨 지위를 획득했는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단위 아이비 교육과정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공립 아이비 월드스쿨 인증을 받은 표성고등학교 수학 수업. 10년 동안 발생한 생활 폐기물 통계 자료를 모아 함수로 분석하고 최근 코로나19가 폐기물 발생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집 안에서 생활하는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물건도 많이 택배를 받으면서 아이비 프로그램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아이비 본부에서 개발해 운영 중인 교육 프로그램. 비판적 통합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평가도 진행됩니다. 기존의 결과만 보는 수행평가가 아니라 과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점점 알아가니까 자기에 대한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고 자기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자기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50개국의 학교에서 아이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17개 학교에서 운영 중입니다. 국내 도입 학교들은 모두 학급 단위로 아이비 인증을 받았을 뿐 학교 단위로 인증을 받기는 표성고가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아이비 학생들은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국내 대학이나 해외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3.2%가 논술로 선발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본인이 원하면 세계 해외 대학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을 보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더 선택의 기회가 좋게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내 주요 대학들이 다시 정시 비중을 높이는 가운데 입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표성고뿐만 아니라 표선초 등 아이비 교육학교를 늘려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내 첫 공립고등학교의 아이비 교육에 대한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보상안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는 내일 국회를 방문해 4.3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모레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내년부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제주도 내 42개 마을 공동 목장 조합장들은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처음으로 모여 토론회를 열고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 내 마을 공동 목장은 1943년 123개에서 2018년 51개로 줄어들면서 해체 위기에 놓였는데 지난해부터는 재산세 부과액이 늘어나고 경관 직불금은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문제가 많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어제 도내 한 학교 급식소에서 조리 실무사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손가락이 절단돼 도내에서는 6번째 사고가 발생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교육청과 학교도 음식물 쓰레기 총량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학교 폭력을 신고한 고등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거나 방관한 혐의로 10대 청소년 7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월 제주시청 인근에서
남자 고등학생을 폭행한 뒤 폭행 사실을 학교에 신고한 여학생을 집단 폭행해 얼굴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해안에 해양보호생물종인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발견된 상괭이 사체는 길이 165cm 정도였는데 해경은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인계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 2단독 박정홍 판사는 제주도 땅에 투자하면 3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회사 대표 A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을, 실장과 상무 등 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울산에 사무실을 차린 뒤 2006년부터 2017년까지 개발이 제한된 제주도 토지를 주거나 상업지역이 된다며 투자자들에게 속여 15명으로부터 5억 9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값 고공행진 속에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1월 제주 아파트 낙찰가율은 104.4%로 지난 2018년 1월 이후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토지 경매 낙찰가율은 71.8%를 기록했으며 최고 낙찰가는 제주시 한경면 소재 토지가 감정가의 77%인 15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버스 공영제 확대를 위한 청원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청원에는 제주도민 1,000명이 서명에 참여했는데 정의당은 준공영제가 회사들의 방만 운영과 행정의 부실 감독으로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교통복지를 위한 버스 공기업 설립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시가 심화되는 주차난과 내년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주차장 지원 정책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제주시는 신규 민간 유료 주차장 조성 사업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기존 주차장을 외부에 무료 개방하는 건축물에는 주차장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도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65만 5천여 대로 2달 전보다 6,600여 대 증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